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경래 부장들 회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방송부장을 맡고 있는 도 부장입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이틀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3,000선 턱 밑까지 시장이 올라와주는 모습인데요. 제대로 이렇게 반등이 올라와 줬을 때 시장에 대한 대응 방법이 여러분들 마련이 되셨을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의 시간에 여러 가지 테마와 종목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종목들만 보더라도 시장을 좀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회의도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회의 내용이 궁금하다 혹은 회의 이후에 방송 일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회의는 완전체로 진행이 되는데요. 부장님들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이주연, 최충성, 허반석 부장님들 모시겠습니다. 부장님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회의를 활기차게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활짝이든 활기차게든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벌써 공격이 들어오네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 부장님은 오늘 좀 투잡을 뛰시고 오셔가지고 네,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예. 빨리 또 많은 분들이 고민을 또 해결해 드리고 왔습니다. 아니, 도너리스탁에서 요즘 종목 상담 많이 들어오나요? 궁금하네요. 네, 이제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공격하죠? 아니, 저는 공격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나 싶어서. 네, 그래도 시장이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목소리에서 그렇게 너무 막 비관적인 그런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시장이 좋아서 그래도 이제 종목 상담할 때 그나마 좀 밝은 분위기로 하고 있다. 네. 도너리스탁에서 우리 이 부장님은 또 엔잡러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아니, 저를 공격하신 우리 최 부장님은 내일 아플 예정이라고. 아프실 거예요? 아프실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가요? 예, 내일 오나 안 오나 한번 보죠. 회의 개근상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허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아무 말을 안 하면 공격도 안 하고 공격도 안 받고 중간 정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패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백신 패스도 아니고요. 나는 패싱하겠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회의인 것 같습니다. 개근상은 앵커님 받으시니까 만들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회의에 조금 활력을 불어넣고자 연말이니까 좀 시상식도 저희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걸 보니까 시장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저희 부장님들과 회의 1시간 동안 진행을 할 텐데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면 노란톡 안내를 해드리고요. 자,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지만 벌써 코스피 3,000선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빠르게 좀 올라와 주는 모습인데 오늘 발제자는 최 부장님이시니까 오늘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좀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오늘은 아침에 1시간 정도 굉장히 좀 빨리 움직이고 그 외에는 좀 잔잔한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인데 그래도 갈 종목들은 좀 움직였고 코스피가 요즘에 좀 강세였던 것 같아요. 대형주가 이제 걱정했던 부분들에서 이제 낙폭이 좀 어느 정도 나오고 굉장히 좀 답답한 흐름을 보였는데 일단 코스피가 좀 좋은 모습이었다.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오미크론 관련돼서 조금 사람들이 관련해서 이제 좋은 뉴스랄까요? 일단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 나오고 있고 하기 선물 때문에 될까요?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아직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딱 명확한 게 없기 때문에 이번 주 정도까지는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지수를 만드는 흐름을 살짝 제가 본다면 일단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근데 그 전까지는 변동 이런 것들도 만들어가고 뭔가 산타랠리나 연초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가려는 그런 흐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수가 사실
뭐 좋진 않아요. 사실 지금 시수는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변동이 좀 많이 발생하는 시장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지수가 흔들리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좀 언론 플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우려감이 있다. 오미크론 관련해서도 하나 더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 네. 코로나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팬데믹 해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내년에 만약 오미크론은 거의 뭐 코로나의 종말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약해졌다. 이제 감기처럼 지나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산타랠리 연초 상승 랠리 이어갔다가 갑자기 팬데믹 해제 이래버리면 네. 그 지수 때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네. 시장이 이제 경제가 회복한다. 완전 정상으로 좀 회귀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이 이런 거는 바로 좀 따라올 겁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번 주는 그렇습니다. 시장에 뭔가 굉장히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부터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또 동시만기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흐름을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매수를 원하신다면 다음 주 정도 한 주 중반 정도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수급을 정말 외국인들이 유지하는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 자기 템포 읽지 마시고 뭐 종목도 올라가는데 나는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좀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굉장히 좀 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좀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나마 시장 흐름 지금만 봐서는 괜찮은 것 같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의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거 맞으시죠, 네. 부장님? 알겠습니다. 저희 최 부장님이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두 분 우리 이 부장님, 허 부장님도 시장 오늘 보시면서 좀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들어볼까요? 네, 뭐 허 부장님부터. 네네, 혹시나. 네, 쉬어야 최근 돼서. 뭐 코스피랑 코스닥이 순환매가 좀 나오는 모습이 네. 나옵니다. 코스닥이 상승할 때는 코스피가 좀 쉬어가기도 하고요. 코스닥이 오를 때는 코스피 쉬고 코스피 오를 때는 코스닥 쉬고 이런 수급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등락이 나오는데요. 그 수급을 움직이는 주체가 외국인이다라는 점들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늘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내가 내년도 상반기까지 가져갈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에 있어서 구분을 좀 포트폴리오 내실화, 포트폴리오 리스크 노출 최소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실 때의 수급적인 측면, 여기에 기관 중에서도 연기금이 또는 여기에 외국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내가 매수를 했고 여러 가지 모멘텀 체크들이 완료되었다라고 한다면 좀 네. 길게 가져가실 종목들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충분한 여력, 상승, 업사이드가 있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상승이 좀 가파른 종목들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공매도 상환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매도 잔고가 많았던 종목들 위주로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는 연말로 가면 갈수록 공매도 상환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텐데요. 네. 예를 들자면 대우조선해양, LG 디스플레이, 휠라홀딩스, 네이버, SK이노베이션 등이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2일 기준으로 코스피 공매도 잔고 주수가 2억 6,773만 주인데 지난달 25일은 2억 8,673만 주였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한 6.6% 감소가 이루어졌는데 방금 전 말씀드렸던 대우조선해양부터 LG 디스플레이, 휠라홀딩스, 네이버, SK이노베이션 등이 조금 가파르게 공매도 상환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주가 상승이 나왔던 요인들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변동성에 주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12월 달에는 용기가 기회를 그리고 기회를 잡았다면 그 기회가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런 12월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서 용기를 내서 어디서 기회를 잡아야 하는가는 방송을 꾸준히 잘 시청을 해주시면
방송의 내용 중간중간에 어디서 용기를 내야 하는지 여기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방송 중에 꼭 드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치프라이즈가 달마다 좀 확실한 산업부의 브리핑까지 들어봤습니다. 종목별로 좀 움직인 종목들을 보면 공매도 잔고가 많이 줄어든 종목들이 좀 보인다라고 특징적으로 짚어주셨고요. 저희 이 부장님께서 또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섹터를 꼽아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강했던 섹터 보면 뭐 전기전자 강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강했는데 이 강세를 띠는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일단 뭐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오미크론이 이제 갑작스럽게 나오면서 2,900을 깨기 전까지 네. 반등하는 2,900을 지지하면서 반등하는 흐름에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와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저희 이제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추세적인 부분을 좀 상방으로 돌리는 그런 흐름이 먼저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전기전자 섹터 순환매 돌면서 지금 5G 그다음에 뭐 반도체 뭐 할 거 없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전자 섹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도 네. 특히 집중되어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스피 200만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숏커버링 들어오는 흐름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지금 순환매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지금 급등 나오는 거 사놓고 또 가겠지 하면 눌림이 만들어지는 경우들 굉장히 많고요. 지금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또 한 번씩 움직일 거고 네. 그다음 뭐 자동차 그다음에 또 전기전자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매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뭐 제약 바이오들이 좀 움직였던 부분들도 역시나 그런 순환매 부분의 일환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네. 뭐 영진약품에서 또 라이센싱 아웃 하면서 좀 긍정적인 뉴스도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한 가지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오미크론이 아니라 지금 델타 변이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확산세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확진자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그쵸. 지금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뭐 속보로 나오던데 뭐 사상 최대치로 확진자 이렇게 수, 네.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고 한 900명 이상이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300명은 언제 이렇게 병실을 확보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약품 소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도 오늘 뭐 영진약품의 라이센싱 아웃으로 인해서 신약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좀 트리거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일동제약 같은 거 오늘 장막판에 4월쯤 경구용 치료제가 네.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기사로 인해서 또 상한가도 들어갔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신풍제약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목은 예. 네, 왜냐하면 템버거가 아니라 뭐 떠리버거까지 올라갔던 네.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좀 급격하게 올랐던 종목들은 안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금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 보면 조정을 충분히 거친 종목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출발 지점까지 이제 내려와가지고 반등들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추세 전환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주도주가 될지 아니면 그냥 시장의 순환매 상이 좋으니까 순환매 돌면서 이제 반등 한 번씩 나오는 걸로 끝날지 네.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확진자 수가 폭발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렇게 좀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는 게 2,900이라는 라인을 좀 이쁘게 이렇게 지지를 해주다가 네. 상승이 나왔다면 좀 의심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아래로 한번 완전히 꺾었다가. 죽여버리고 네. 또 올라왔다는 걱정 부분 많이 굉장히 했죠.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다가 10월부터 11월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 박스권 흐름이었는데 10월 달에는 외인들이 한 2조 6천억인가 8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달 그러니까 11월 달 들어서는
거의 한 3조 가량 순매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12월 딱 들어서는 첫날, 둘째 날만 합쳐서 1조 5천억 이상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일인데 12월 달만 거의 2조 가까이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선물 역시 9월 달 만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보면 외인들은 2조 5천억 정도 이렇게 콜로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좀 관건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뭐 파생 상품을 뭐 이렇게 뭐 플레이하기 위해서 올리든 네. 어찌됐든 올려주면 의도가 어찌됐든. 네. 고마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뭐 글로벌 증시도 상승 추세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끝내고 올라가는 흐름에 편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또 강했던 섹터 중에 전기전자와 제약바이오를 좀 여쭤봤는데 그냥 단순한 순환매로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들이 좀 있다. 단 그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당연히 옥석 가리기는 필요하다. 충분히 쉴 만큼 쉰 종목들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시장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느낀 오늘 시장은 어땠을지도 궁금하고 부장님들의 좀 더 시장에 대한 뷰가 심화적으로 필요하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거나 QR코드 지금 카메라 어플로 찍고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와 이용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발제자 최 부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오늘 회의 안건은 어떤 내용일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기회 반등장 부장들이 주목한 섹터는 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반등장인지도 개인적으로는 궁금하고요. 본격적으로 증시가 좀 상승을 할지도 개인적으로는 궁금한데 준비해 주신 우리 최 부장님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네, 브리핑보다는 저는 이제 질문 형식으로 좀 저희한테 많이 던진 말씀을 건가요? 드리는데, 네네. 일단은 뭐 변이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제 사실 저는 언론을 잘 믿지 않아요. 네. 네. 불신론자시죠?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네. 일단 변이 관련해서 시장이 좀 면역이 생겼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면역이 생겼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변동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일단 이 부분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확진자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면역이 생겼다.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말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일단 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 일단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빨리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 다소 이제 뭐 매매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그냥 괜찮으실 텐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혼재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얘가 올라갔다 정신을 못 차리시겠으니까 일단 혼재한 시장에서 좀 대응 방법 자기 노하우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지금 섹터 뭐 관심 있게 보시는 아마 섹터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섹터를 좀 관심을 가지고 뭐 이것저것 다 이제 뭐 유동적으로 하시면 사실 네. 좋은데 따라하시기가 좀 어려우니까 어떤 섹터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뭐 중장기적으로든 아니면 단기 수익 관점으로든 수익이 날 수 있을까 그 부분이고 일단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네. 순환매를 좀 미리 좀 이해를 하고 준비를 미리미리 하자. 그러니까 순환매 하면은 보통 이제 따라가시거든요. 올라가는 그렇죠. 종목들을 따라가시는데 이제 여긴가 봐. 네, 하고. 순환매는 쉽게 접근을 하시면 그냥 기다렸다가 안 간 거 사고 있으면 사실 그게 순환매에서 수익을 날 수 있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하고 좀 미리 준비하자는 관점에서 오늘 주제를 좀 잡도록 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각자의 스타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나는 지그시 하나를 깔고 눌러 앉아서 기다리는 스타일이다. 뭐 이런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시장의 힘이나 방향이 좀 명확한 곳에 가서 역시 달리는 말이 달린다고 이쪽을 좀 보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렇게 유동성이 큰 시장에서 일단 개인적으로 아까 시장 브리핑도 우리 부장님들이 쭉 해주셨지만 2,900을 한번 깼다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장 속에서 사실 공포의 매수를 아주 스마트하게 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못했을 것 같고 숙련된 전문가님들도 힘드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올라올 때가 살 때인가? 또 개인적으로는 궁금하거든요. 일단 반등장인가에 대해서 우리 부장님들의 의견을 먼저 여쭙고자 합니다. 질문이 조금 더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반등장인가 아니면 지금이 살 때인가?
두 가지는 또 다를 것 같아요. 일단은 반등장인지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네. 하죠. 반등했잖아요. 반등했으면 반등장이다? 아니, 반등 다 했는데 뭐 앞으로 계속 더 올라갈까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이제 보시면. 반전을 하느냐,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으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쭉 가느냐 어. 이건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확답을 할 수 없는 네, 부분이고. 그럼 저도- 매수 타이밍을 여쭤보죠. 지금 매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일단 3,000포인트 지금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저항 라인이 거기고요. 그다음에 3,050포인트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던 그 자리를 일단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시황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얘기 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의 매수세라든지 뭐 대형주들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요 트렌드 라인 그어놓고 여러분들께 이제 하락 추세입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요게 지금 한 단계 하락 슬롭 자체가 좀 완만해지는 느낌이 납니다. 보시면 요 고점들끼리 연결된 라인을 갖다 평행 이동시키게 되면 딱 저점을 갖다가 요번에 잡아줬어요. 그래서 지금 딱 저항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한 5일 연속 양봉이었기 때문에 뭐 눌림이 나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갭으로 돌파를 해서 뭐 그냥 3,050포인트까지 테스트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뭐 가격적인 구간을 돌파를 해준 건 아니기 때문에 네. 확신을 하고 진입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확신을 해서 매수를 하기에는 어려운 구간인 건 맞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는 가자 이래가지고 막 네네. 그냥 다 같이 사. 약간 몰빵, 뭐 풀매수 막 이렇게 하기는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언제나 뭐 그렇게 풀매수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네. 그래도 지금 조정이 이제 끝나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시점이면 저는 현금 비중은 한번 태워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이탈이 나온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손절이 어느 정도 짧게 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뭐 어쨌든 지금은 뭐 그냥 기존에 하던 플레이대로 조심조심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매 두는 섹터 다음 거 네. 기다리는 전략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면은 그거는 확실시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2,900 깨고 떨어졌을 때 매도한 분들은 그럼 지금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는 건 이미 확정적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이제 전에 하셨어야죠. 그 전에 했어야 된다고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저희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확정적으로 그때 매도를 했으면 안 됐다라는 거는 확정적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뭐 정확하게 물어보자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900 깨고 나서 이렇게 되돌릴 거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모르죠. 네, 그것도. 그러니까 대응을 한 거는 잘못했다라고는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대응을 일단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때도 이제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장대봉에 내려왔으니까 네네. 다음 날 2,900을 뭐 바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 시나리오를 짜드렸죠. 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어차피 손절한 거니까 그 돈 가지고 이번에는 했어야죠. 네. 반등하는 섹터의 강한 종목들로 사면 되는 거예요. 전기전자라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그 대응 자체가 나는 왜 이거를 역시 뭐 주식은 막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기다리는 거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네. 대응을 적절히 했으면 된다. 대응을 기준을 잡아놨으면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한 거는 저는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하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올라왔으니까 다행이지만 지금 만약에 2,500 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그때라도 잘한 게 차라리 되는 잘한 거니까.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전체 다 손절을 막 전 종목 다 손절 이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네. 그래도 뭐 저는 뭐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신 건 잘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라. 여러 가지 기준들이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종목별로 이건 잘라야 되는 네, 종목이 네.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그래도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 있고 내가 매수한 가격이 그래도 버텨볼 만하다라는 종목들이 있고 기준이 각각 내가 투자하는 스타일의 기준도 다를 수 있고 그렇죠. 내가 보유한 종목에 따른 기준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대응을 하셨다면 후회가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것은 지난 일은 지난 것이고 지금 현 수준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똑같은 실수 내가 후회가 된다면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뭔가 복귀를 통한 스터디도 해 놓으셔야 한다. 매매에 대한 스터디를 해 놓으셔야 된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으로 주셨던 질문들이 네. 반등 장이냐 지금 살 때냐라는 이야기를 좀 주셨는데 9월
하락이 나올 때부터 지금 이 코스닥 코스피 위는 코스피 아래는 코스닥입니다. 이 주봉을 놓고서 추세선을 그어놓고 빨간색 동그라미 이 차트는 그대로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 한 시장이 다시 이 추세 위로 복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시장을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보고 조금 참고를 삼아서 가면 어떨까요?라는 말씀을 드려왔고요. 네. 그리고 좀 공포 구간이 있었죠. 네. 지금 보면 코스피 분봉으로 추세선을 좀 그어놨습니다. 2,900선을 지키고 두 번을 지켰다가 2,822포인트까지 밀어버렸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때 누군가 현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응이 가능했을 수도 있는 자리다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혹 현금이 있으셨다면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 또 될 수도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11월 달에 주의와 용기를 병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라고 한다면 추세 고점에서는 뭔가 현금을 마련하려는 노력,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추세 하단에서는 내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용기를 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다시 한번 짚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네. 앞으로 지금이 매수를 해야 될 때냐 팔아야 될 때냐를 보셨을 때에는 제가 장난삼아서 돼지코 2개를 그려놨는데 돼지코가 나왔을 때에는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은 내가 팔아야 되느냐 매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관망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지금 또 사가지고 다시 여러 가지 변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변동성을 낼 수 있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준비가 되고 있고요. 12월 10일 금요일이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다음 주면 FOMC 회의가 있습니다. 테이퍼링 가속화,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마침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네. 그러면 시장에서 이 테이퍼링 가속화, 조기 금리 인상, 점도표라는 뉴스는 조금 찾아보기 어렵죠. 다음 주 초 되면 이와 관련된 전망에 대한 기사들이 더 쏟아질 텐데 그때 돼서 이게 있었구나라고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 시장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고 다음 주에는 FOMC와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있다라는 이벤트 정도는 알아두시고 그러면 그러한 이벤트를 거치면서 혹시나 조정이 나오면 2,930포인트를 찍거나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지수의 조정이 나와준다면 그곳에서 마련된 현금을 투여하려는 뭔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시장을 좀 보시면 어떨까. 분명히 변동성을 발휘할 만한 요인들, 이벤트들은 예정이 되어 있다. 하지만 시장이 여기서 단기 조정, 아주 작은 조정을 줄지 아니면 2,980 또는 70을 지켜가다가 다시 우상향을 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네. 현재 갖고 있는 현금 비중은 조금 잘 간수를 해보자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래서 시장에 대해서 함부로 뭐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그때마다 최선의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한 건 그럼 다가올 미래 앞으로의 대응일 텐데 우리 부장님들이 이렇게 시장을 면밀하게 좀 분석을 해주고 계시니까 좀 주목하고 있는 섹터가 궁금합니다. 오늘의 발제도 그거였고 최 부장님도 질문을 좀 던지셨는데 각각 좀 이런 섹터는 앞으로 좀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까지 고려했을 때 이런 쪽 섹터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신 섹터가 있다면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질문을 던져주신 최 부장님은 어디 쪽 보고 계세요? 네, 일단 반도체와 연결된 자동차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반도체, 그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네, 저는 이런 섹터 잘 말씀 안 드린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생소하네요.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반도체 최근에 좀 상승이 강하게 좀 수급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포인트를 좀 두고 있는 게 차량용 반도체 네. 말씀드리고 싶고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량용 반도체 굉장히 좀 공급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일단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 중에서도 이제 핵심은 좀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 이야기는 좀 부분이다. 해주셨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 2차 전지 굉장히 좀 조용하죠. 네. 지금 관심 없으실 겁니다. 2차 전지. 네. 2차 전지
그럼 눌림 구간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순환매 관점에서 접근하신다면 2차전지 관련주 너무 많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보다는 바닥권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좋겠다. 좀 뭉뚱거려서 자동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렸던 포인트 이렇게 맞춰서 가시되 큰 맥락에서는 자동차이고 차량용 반도체 보실 분들은 차량용 반도체 제가 저번에 이제 PCB나 그런 쪽들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심텍홀딩스나 대덕전자 관련해서도 지금 눌림을 좀 지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돼서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뭐죠? 깜빡했습니다. 자율주행이요? 자율주행과 네. 2차전지, 네, 2차전지. 아, 저희한테 2차전지 물어보셨어요? 관련해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그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 이제 반도체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율주행 이야기해드렸고 2차 전지 이야기해드렸고 좀 맥을 같이 하는 섹터를 좀 같이 보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종목도 좀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네, 종목 관련해서는 뭐 인포뱅크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기존에 말씀드렸었고 뭐 IA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일단 최근에 상승이 나왔다가 좀 조용하니까 뭐 죽었나 보다 하고서는 안 보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어떤 종목을 사셔야 될까요?를 질문을 하시는데 네, 사실 중장기로 시장 흐름은 보면, 네. 뻔히 보이거든요.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그냥 계속 그냥 아무거나 해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굉장히 좀 아까 전에 이제 뭐 질문을 회의할 때도 네네. 했지만 어떤 자율주행 뭐 지금 뭐 반도체라고 하면 뭐 PCB도 있고 여러 것들이 좀 나눠져 있잖아요. 세분화되어 있는데 자율주행은 어떤 자율주행을 봐야 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네, 제가 자율주행에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라고 지금은 물어보면 자율주행을 사시면 됩니다. 어.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세분화되고 옥석가리가 되는 건 상승이 나오는 중간중간에 정말 찐 대장을 찾는 거예요. 예전에 쉽게 작년에 제약바이오 코로나 관련돼서 올라갈 때 네네. 그냥 뭐 코로나 뭐 얘가 뭐 코로나 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단 올라가고 보거든요. 올라가고 보다가 얘가 진짜로 효능이 있다. 얘가 진짜 뭐 임상을 한다. 이런 부분에서 좀 옥석가리가 되고 결국에는 뭐 신풍제약이 뭐 최고로 올라갔다. 뭐 이렇게 좀 옥석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뭐 세분화해서 접근하지 말자. 아직 뭐 그 단계가 아니다. 시장에서 반응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시장 되게 재미없어요. 너무 뻔해요. 그 미국의 걸 후행돼서 좀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똑같이 패턴은 올라가는데 지금 당장은 수급이 좀 받쳐주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해야 되니까 사실 그게 좀 답답한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자율주행, 뭐 전기차 지금 다 보고 계신데 전기차나 뭐 수소차나 보시더라도 생각되신 게 다 자율주행일 테니까 뭐 기본적인 가치 투자 측면에서는 자율주행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자율주행 그리고 자율주행에 직접적으로 좀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느 쪽을 봐야 되는지 저희 부장님께서 좀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면서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초보 투자자로서 여쭙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A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이렇게 봤을 때 IA 같은 경우는 반도체에도 묶여 있고 자율주행에도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슈로 가든 간에 더 갈 확률이 높은 건가요?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좋죠. 두 개 이상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힘의 방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놈의 힘의 방향. 네. 지금은 반도체 쪽에 네네. 강하니까. 네. 그 반도체에도 발이 걸쳐져 있고 네. 자율주행에도 지금은 네. 아무래도 반도체. 그러니까 사람의 인식이 바뀌는 건 내가 얘를 자율주행이라고 본다 그래서 네네. 얘가 자율주행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그렇죠. 반응이 얘는 반도체로 보고 있다. 자율주행 반도체를 만드는 곳에 투자하면 되잖아요. 자율주행 반도체를 만든 곳을 찾아서 네. 나쁘지 않네요. 만약에 하고 싶다면, 정하고 싶다면 칩센 피쉬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뭐가요? 칩센 피쉬. 이것도 가지고 있고 저것도 가지고 있는 칩스 PC는 약간 네. 메뉴 그렇죠. 예. 칩도 가지고 있고 힌트입니다. 힌트. 이게 저 지금 느낌이 왔어요. 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종목명을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신 거 맞나요, 부장님?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최 부장님은 자율주행이랑 자동차 반도체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다른 부장님들은 뭐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씩 골라주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밑밥 깔지 마시고. 뭐 이 혼재한장이라고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항상 하락장의 수익이 좀 많이 나는 편이고요. 오. 반등하는 장에는 뭐 그렇게 뭘 사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이것저것 다 올라가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냥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뚜렷하게 어떤 섹터가 갑니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네.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NFT가 지난달에 굉장히 이제 핫했잖아요. 네. 그러면 한 종목을 찍으면 그 종목만 매일같이 매매를 해요. 그래서 뭐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대장인 것 같다. 그럼 오늘 사고 팔고 내일 사고 팔고 모레 사고 팔고 하루에 2번, 3번씩 계속 그 종목만 사고 파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테마적으로 어떤 주도하는 게 딱 안 없잖아요. 보인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게 뭐가 이제 갈려지? 뭐 마이 데이터? 뭐 다음 달에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좀 움직이나 싶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약간 테마적인 관점에서 좀 부재한 흐름이다 보니까 어찌됐든 이제 섹터적인 부분은 큰 흐름은 이제 저는 전기전자 섹터를 계속 전기전자. 상승을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네. 낙폭과대도 있었고 반도체 섹터가 오랜 기간 조정도 길었기 때문에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시세가 좀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팍팍 터지는 그런 쪽을 찾다 보니까 네. 제약바이오 이런 생각이 오늘 좀 문득 들었어요. 오늘 딱 보고서 제약바이오. 네.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보면 아까 저희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GL팜텍 얘기하셨는데 네. GL팜텍이 바닥권에 상가가 딱 나왔었거든요. 저 빼고 언제 얘기하셨어요? 아까 잠시 네. 끼리 네. 얘기했는데 GL팜텍이 한 3일 전인가 지난주에 이제 목요일 날인가 상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움직인 게 뭐냐면 유유제약이 급등이 나오면서 유유제약 우선주들이 1위랑 2가 상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저께 뭐 제약주들이 뭐 상가 간 건 없었는데 오늘 보면 동일약품이었나요? 네. 한번 종목을 보죠. 일동약품, 일동제약. 죄송합니다. 비슷했어요. 예. 뭐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일동제약이 오늘 이제 장막판에 상가가 이제 치료제 관련 이슈 붙으면서 이제 상가 갔고 네네. 그다음에 영진약품 이제 KTNG가 모회사로 있는 영진약품 같은 네네. 경우도 라이센스 아웃하면서 막 급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면 제약 바이오주들이 한번 쫙 갈 때는 뭔가 뭐 어떤 큰 계약건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대박이 탁 터지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졌을 때 다른 제약 바이오들을 신약 만들고 있는 것도 그럼 이 회사도 뭐 이거 하고 있는데 임상 3상인데 막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잘하면 제약 바이오들이 이제 또 특히나 상한가를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쪽 섹터가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이렇게 이제 주도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제약바이오가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원래 좋아하는 섹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그 움직임이 나오니까 시세가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네. 좀 관심 있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크리스마스쯤 되면 뭐 6천 명, 7천 명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내년 지금 뭐 10명 모임까지 되나요? 6명까지. 6명으로 제한된 줄였잖아요. 거예요. 네. 6명 줄이면 바이러스가 피해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네. 뭐 사실 정책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 확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근본적인 대응책들이. 방법은 그렇죠. 아니죠. 네. 그래 어차피 없앨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의약품 관련된 뭐 자가 치료를 하더라도 뭔가 약은 먹어야 되고 그렇죠. 의약품 써야 될 거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좀 보면 오늘 상승 상위 종목에서도 뭐 상당히 많은 제약 회사들이 상승을 보였다라는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이쪽 섹터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약바이오 오랜만에 듣다 보니까 하도 갔다가 한참 얘기 없다가 또 오랜만에 들으니까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큰데 제약바이오 관련돼서는 우리 다른 부장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치료제라든지 여러 부분 있잖아요. 섹터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표. 네. 왜냐하면 이전에
확정적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맞아요. 있어요. 네, 학회나 이런 12월 거. 달에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부터 7일부터 10일까지 샌안토니오 유방암 학회가 있고요. 그리고 8일부터 11일까지 유럽 면역 항암 학회가 있고요. 그리고 11일부터 14일까지가 미국 혈액 학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적인 이벤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2달 전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실 분들은 이러한 일정이 있으니까 이 일정이 소화될 때까지 좀 보실 만한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임상에 대한 부분들도 좋고요. 그리고 라이센싱 아웃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도 좋고요. 또 하나는 로열티나 아니면 마일스톤 관련된 것이 유입되는 기업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하락 추세를 뭐 지하실인지 지하 20층인지 모를 만큼 내려가는 섹터가 또 제약바이오가 될 수 있는데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에도 이왕이면 불확실한 것에 내가 베팅을 하기보다는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확실한 모습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라이센싱 아웃이 될 수도 있고 임상 실험이 될 수도 있고 임상은 이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단계로. 그리고 삼상 결과가 나올 시점이 어디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삼상이 들어갈 때 워낙 많은 이 자금이 투여되기 때문에 삼상을 진행하지 못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일스톤이나 로열티에 관련된 부분들도 스터디를 꼭 해보시면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 기술 수출도 하고요. 실체가 있는 기업들이 로열티도 받고 마일스톤 유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면역 항암 학회 뭐 이런 학회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과, 임상에 대한 결과, 중간 데이터들을 발표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들 챙겨보시면 네네. 제약바이오는 참 보기 좋은 섹터고 미리 조금 담아놨으면 조금 더 좋을 섹터였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세 분의 부장님들 중에 2분이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고요. 확실히 확정적인 사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허 부장님도 좀 보고 계시는 섹터가 하나 있다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발제를 했었던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이제 반도체 섹터를 말씀을 드렸을 때 개인이 파니까 결국 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마음이 좀 그 아프네요.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갖고 계셔라라는 제발 말씀을 좀. 드렸죠. 네.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개인이 1조 7,600억 원 이상을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들은 1조 하이닉스네요. 개인은 1조 7,600억 원 이상 매도했고 외국인은 1조 1,800억 원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네. 11월 1일부터 오늘까지죠. 그리고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더합니다. 개인은 2조 4천억 원을 팔았습니다. 이날 다 팔아. 외국인들은 2조 2,800억 원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수급적으로 뚜렷한 모습들을 본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늘도 1조를 샀습니다. 그리고 2일에도 1조를 샀고요. 그리고 나서도 기관들, 연기금은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해야 하나? 단기간 나는 여기서 팔고 나갈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굳이 말리지는 않겠지만 나는 조금 의미 있는 비중을 실어서 조금 이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을 좀 타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추세를 잡았다면 그리고 내 매수 단가가 혹 10만 원 미만이라면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 근거로 디램에 대한 가격들이 최근 일주일 이상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서버를 구축하는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이겠죠.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앞으로 서버 증설에 대한 부분으로서 이 디램 메모리를 적극적으로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발주를 넣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어서는 수요자 입장이나 공급자 입장이나 반도체 쇼티지나 공급 병목 현상 때문에 재고 수준이 다 낮아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발주가 들어오고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얼른 생산을 해야 되는데 재고가 낮기 때문에 생산 가동률을 더 높일 수밖에 없고 디램 가격이 내년 2분기 정도의 이 하락을 마무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는데 제가 반도체 발제를 할 때 말씀을 드렸죠.
디램 가격보다 주가는 6개월 정도 선행하는 모습들이 2018년도에도 나왔습니다. 라는 말처럼 SK하이닉스가 지금 그렇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를 갖고 계신다면 그리고 종합반도체 회사 대형주를 갖고 계신다면 지수가 올라간다면 대형주가 올라가야 되고 대형주가 지수를 추종하거나 지수가 올라갈 때 대형주도 같이 가고 대형주가 가니까 지수도 가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조금 잘 지켜가시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ISC를 대표적으로 좀 꼽아드렸었습니다. 네, DDR4 가고 DDR5 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비메모리향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죠. 좀 전에 자동차도 그렇고요.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반도체도 그렇고 뭘 하면 좋을까요?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업의 매출 구조가 조금 다변화되어 있는 모습들도 좋을 것 같아요. 메모리향 매출도 좋고 비메모리향 매출도 좋고 뭐 물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모두 다 하고 있다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 기업이 실제적으로 어디서 매출이 나오느냐 실체를 확인하고 실적을 확인하고 그렇게 좀 스터디를 해 나가신다면 좀 길게 끌고 갈 만한 종목들이 곳곳에 좀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한국 시장 구간입니다. 네. 저희 허 부장님께서 반도체 이야기 해주시면서 ISC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고가 기준으로 지금 20%가 넘는 또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그때 좀 반도체 이야기를 할 때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지금쯤이면 좀 따뜻한 연말을 보내고 있을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운 마음과 함께 앞으로도 근데 반도체는 세 분 다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허 부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뭐 최 부장님도 아까 반도체 그 안에서도 차량용 반도체 이야기를 또 꼭 집어서 해주셨고 이 부장님도 오늘 전기전자 강한 거 보시면서 반도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건가요? 네, 저는 궁금하네요. 2,900포인트로 이제 11월 중순 내려왔을 때부터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제 전기전자 섹터가 갈 거고 기존에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뭐 이런 하락장에 상승했던 섹터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이제 조심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2,900포인트 깨질 때요. 급락이 쫙 나오는데 개인들 순매수가 막 7천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개인들이 정말 잘하는구나. 이제는 옛날과 다르다? 정말 진짜 개인들이 스마트해졌다. 그 생각을 했고 반등이 쫙 올라오니까 개인들이 쫙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외인들을 그냥 물을 먹이는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순매수한 게 인버스더라고요. 4천억치를 갖다가 순매수를 인버스를 했어요. 시장이 꺾일 것이다에 베팅을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거기 이제 꺾이는 거에다가 베팅을 했다가 올라오니까 이제 손절을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 뭘 샀나 봤더니 인버스였다. 그러니까요. 하필이면 그렇게 급락 나올 때 정말 허 부장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것처럼 정말 실체가 있고 수익을 잘 내고 싼 기업들이 정말 널렸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아까 반도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수급 봐주시면서 그 안타까움에 이제 한마디 더 거들어 두신 거예요? 네. 아니에요. 이제 2,900 올라왔으니까요. 더 잘하면 되죠. 그래도 손절하신 분들은 다행이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발빠른 대응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반도체 세 분 다 그런 긍정적인 점수를 좀 주시는 거네요. 네.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돼서 혹시나 이야기를 더 얹어서 하고 싶으신 부장님들 계시다면 안 계실까요? 없으면 넘어가죠. 네, 저희 회의는 뭐 정해두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반등 기회를 노리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요거 하나 정도는 이 시장에서 꼭 보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한마디 정도 정리를 해주실 분 계시다면 이거 하나 정도는 챙겨가자. 반등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뭐 질문지를 받으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뭔가 내일장 또는 앞으로 하나 종목 정도는 하나 주실 수 없을까요?라는 질문지를 받았는데요. 네, 저희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죠. 너무나 명확하게 조금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현금입니다. 현금. 종목이 아니라 현금이 현금도 필요하다.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내 포트폴리오 중에 현금 비중이 얼마인가, 내가 현금이라는 종목을 몇 % 갖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캐치프레이즈를 용기가 기회를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잡은 기회가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요. 현금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또 생각의 전환이네요. 현금도 또 하나의 종목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반등장에서 필요한 것 현금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더불어서 들어봤습니다. 자, 부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회의를 진행해봤는데 저희 노란톡 늘 열려 있습니다. 부장님들 늘 섹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회의 시간에 나눠드리고 있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장님들이 정리해주신 내일장 전략도 함께 보시죠. 네, 부장님들의 내일장 핵심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부장님이신 우리 이 부장님은 오전 눌림장 이것 기회로 활용해 보자. 그리고 정보 부장님이신 최 부장님 차분하게 다음을 준비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허 부장님께서는 이것을 잡기 위한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이게 무슨 내일장 전략이냐, 이것이 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놈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준비했던 오프라인 강연회는 취소가 됐지만 대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도 언택트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정수 전문가님과 최재원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문자 그리고 노란톡 유튜브 채널 다 열어두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도 많은 기대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오늘 회의를 진행해봤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